생태론입니다. 일단 누구와에 대한 반발이다. 제도론에 대한 문제예요. 제도가 이제 미국에 제도 심었는데 성공 실패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나 연구해 보니까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환경, 다른 나라들 후진국에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연구하는 게 누구다? 생태론이에요. 근데 생태론의 문제가 뭐라고? 나라마다 환경만 연구하다 보니까 나라 이론밖에 안 나와요. 전체가 비교 안 되잖아. 이러다 보니까 인도, 한국, 일본, 미국 다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비교하기에 누가 들어와 있다? 체제론이 들어와요. 나중에 보겠지만 얘가를 가지고 두 개 합치면 뭐가 돼? 일명 비교행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이 바로 뭐다? 여기까지 과학이야. 세 가지가. 과학이고 전부 다 개방체제인데 개방이 되었을 때는 환경이 중요합니까? 행정이 중요합니까? 물어볼 텐데 얘는 환경이 더 중요해요. 환경에 의해 행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이 뭘 바꿔버려? 환경을, 이게 환경이라고 하자. 환경이고 행정이라면 이렇게 들어와요. 행정이 뭘 바꿔? 환경 바꿔버려요. 얘가 수동적이라면 능동적이고요. 얘가 과학이론이라면 과학이 아니라 뭐다? 처방이론이 들어와요. 이 당시에 미국 누구였다? 신행정학이었고 큰 국가입니다. 둘 다 실패한 다음에 정부 실패한 다음에 작은 국가 넘어들어갈 거예요. 갑니다. 생태론입니다. 생태가 뭘까요? 전체야. 체제든 생태는 전체예요. 이 전체는 더 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생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더 중요해. 환경 결정론이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에 좋은 제도 심었어요. 환경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발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누구다? 생태론이에요. 가겠습니다. 행정을 뭐로 본다? 전체 유기체로 본다. 그리고 그 유기체 밖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환경 속에서 행정을 이해합니다. 자, 첫 번째, 거시야 미시야. 거시론이야. 나라마다 답이 달라. 중범위야 일반 법칙이야. 중범위적이에요. 여기 귀납적이고요. 됐지? 그리고 이 친구는 과학이론, 처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을 연구한 이론이다 보니까 과학이론이에요. 과학이론이고 중범위적이고 그다음에 과학이론이고 중범위적이고 그다음에 거시론이고요. 이 세 가지. 자, 생태바보고 대두배경 누구의 한계다? 바로 제도론의 한계입니다. 미국의 정치 행정 제도가 우리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았던 거예요. 이러니까 후진국에 맞는 이론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선진국이 아니라 어디 거다? 후진국 이론이에요. 후진국에 맞는 이론을 만들자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에 맞는 이론 개발하자는 겁니다. 후진국이고요. 넘어갈게요. 얘는 보다시피 우리나라 맞는 이론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문제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 현상을 설명한 이론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처방 이론이 아니라 뭐다? 과학 이론이에요. 과학 이론이고 그다음에 보다시피 나라마다 다 달라 안 달라? 다 다르니까 우리나라 맞는 이론 개발해야 돼. 중범위적이라고 그래요. 중범위적이고 거시예요. 사람 연구한 게 아니라 행정을 통째로 더 큰 환경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거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과학이다, 중범위적이다, 거시다. 그리고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 밖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더 중요해요. 환경 결정론이라고 그래. 요 이론이 맞다. 문제가 뭐냐면 그럼 아무리 좋은 행정제도 만들어봤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성공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이 낙관이다, 비관이다?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비관적. 50년대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게 몇 년 들어왔다고? 47년도인가 들어와. 5년도 7년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도 신고전과 현대 섞여 있지 지금. 어쨌든 이 친구도 신고전으로 많이 잡아요. 그때 시작했으니까. 자, 주요 모형은 두 명이 나옵니다. 리그스가 나오고 가우스가 나올 거예요. 가우스가 변수가 7개나 돼요. 리그스는 보다시피 5개밖에 안 되니까 리그스를 외워두십시오. 리그스가 그래서 외우기 쉬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화사들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이거잖아. 그래서 두 문자가 정경사이대예요. 정경사이대. 정치, 경제, 사회, 이념, 의사전달인데 이념과 의사전달을 묶어서 문화로 봐도 돼요. 정경사이대. 이분은 주로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야. 올라갈게요. 가우스는 후진국이 아니라 미국을 연구해요. 미국이 되게 크잖아요. 미국의 동네마다 다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니까 요구하는 것도 행정이 요구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요 지역에 어떤 지역인지 누가 사는지 따라서 요구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문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인장 사재기로 나와요. 주인장 사재기. 주민에 따라 요구가 달라진다. 인물에 따라 달라진다.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후진국 연구가 아니라 어디 연구다? 미국에 대한 연구예요. 미국의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요구가 달라져야 돼요. 두 문자가 정경사이대인데 요 정도 봐주고 이거 7개 외우지 말고 차라리 뭘 외우더라? 리그스 외워두십시오. 자, 리그스는 50년대부터 계속 들어와요.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자, 50년대 오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였어? 농업사회였어요. 됐지? 60년대 오니까 뭐로 바뀌어? 개독으로 바뀌어 있어요. 70년대 들어오니까 또 바뀌었던 거야, 이렇게. 70년대 이론도 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년대 왔을 때는 미국은 뭐다? 선진국이었고 우리나라는 뭐야? 농업사회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다가 넘어가 봐요. 사회 3원론 됐을 때는 달라졌죠. 개독이 들어오죠. 근데 봐봐. 이미 이 친구들은 변수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원래 생태로는 그냥 환경만 나열해야 돼요. 이제 이따 볼게. 이렇게 환경만 쭉 나열하는 게 되게 뭐다? 생태론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미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할 수 있는 변수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런 후진국을 나열하는 게 생태론이나 이런 변수 연구하는 게 누구다? 체제론이에요. 얘는 이미 비교 행정론이야 지금. 그래서 왜? 단순하게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 기준이 있잖아 지금. 요 비교 기준은 이따 보겠지만 누가 들어온다? AGI라는 체제론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비교 행정론이야 지금. 자, 50년 할게. 자, 50년 오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누가 하더라? 왕이 할 건데 그다음 왕은 아니었지만은 후진국은요. 그 근거가 뭐다? 천명이야. 왕권 신설이에요. 근데 선진국 뭐다? 국민의 의사예요. 봐 개념. 정치 권력이 천명이다. 그다음에 산업 사회는 국민이다. 재밌는 게 있다. 형식 권력이 뭘까요? 법에 규정된 거예요. 실질 권력은 법에 규정되지 않고 행사하는 거야. 근데 선진국은 대통령의 모든 권력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형식 권력이 되게 많아 안 많아? 많죠. 다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좀 법에 딱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약하냐면은 대통령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통제가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더라도 견제가 되게 많아 안 많아?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법에 규정된 게 별로 없어요. 형식은 작아 보이는데 얘를 제약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형식 권력은 선진국은 크지만은 실질적으로 통제되니까 제약된다. 후진국은 어때요? 법에 규정된 건 없는데 지가 다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실질이 되게 크고 걔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형식은 작아 보이지만 실질은 매우 크다는 소리예요. 또 경제는 선진국은 분화사회야. 시장경제야. 근데 이건 자급자족이야 지금. 그래서 자급자족이다. 이건 시장이다. 사회 봐. 이건 1차 집단이야. 혈연이야. 폐쇄적이야. 이건 2차 집단 실적이에요. 됐지? 이렇게. 여기는 육감과 직감이고 일반 행정가가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요.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옛날 사또 봐봐. 뭐 다 했잖아. 그냥 지방정치부터 모두 다 했잖아. 형사까지. 근데 여기는 분화돼 있다는 거야. 이따 보겠지만 선진국은 우리 그 생물 봐보세요. 하등생물일수록 단세포죠. 고등생물일수록 막 갈라져 안 갈라져? 분화사회잖아. 선진국이 분화사회고 후진국 융합적이라는 겁니다. 일반 행정가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지? 이따 또 할 겁니다. 봐봐. 보셨지만 선진국 정치 누가 한다? 정치는 되게 정치 기능은 누가 하냐면 A가 어디 있네. 기능이 있는데 이거 그때 하겠다. 그때 하겠다. 2년 봐보세요. 육감 직감이다. 일반 행정가다. 일반 행정가 뭐냐면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버려요. 한 사람이. 근데 여기는 전문 행정가야. 분야마다 전문가 다 달라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여기는 권위주의다 보니까 아래 위에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될 거고요. 이게 50년대 우리나라 사회였어. 근데 60년대 왔어. 이게 바뀌었어요. 어때? 우리가 미국에 많은 제도 도입해갖고 산업화 시켜 안 시켜? 껍데기는 어디 거야?
그 산업사회. 근데 형식은 농업사회 전통이에요. 또 미국을 막 베껴 안 베껴? 베꼈는데 그게 인도 갔을 때 인도에 맞게 바뀌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맞게 바뀌어. 이게 프리즘이야 이게. 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프리즘 사회가. 프리즘 사회가 뭐다 되게 중간 궤도국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프리즘 사회와 얘가 비교되는 게 아니고 얘와 얘가 비교돼요. 그럼 얘도 무슨 여기 선진국과 그럼 이 친구도 결국 어떤 국가야? 후진국이에요.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와 얘를 비교하다 보니까 얘도 결국 후진국이야 그냥. 됐지? 자, 농업 사회 가 보세요. 농업 사회가 왜 융합일까? 봐. 이따 보겠지만 정치 AGIL이야. AGIL인데 선진국 미국이에요. 이게 적응 기능이야. 어댑테이션, 골, 목표 달성, I, 통합이에요. 레이턴시에서 형상 유지야. 두 문자가 정목 통역 나와 이렇게 이따 할 거야. 이제 봐. 미국입니다. 적응은 누가 한다? 경제가 해요. 목표 누가 한다? 정치가 해요. 통합은 누가 한다? 사법이나 경찰이에요. 형상 유지 누가 한다? 교육과 문화가 해요. 어때? 분화됐어 안 됐어?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화돼 있잖아. 그러다 보면 무슨 사회야? 일명 분화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일로 가보니까 다 누가 하더라? 왕 추장이 다 해요. 분화의 융합이야? 융합사회예요. 근데 일로 가볼까? 여기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 있어요. 근데 저분 누가 하더라? 우리 박정희 아저씨가 다 해요. 프림 사회야. 그렇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선진국인데 형식은 후진국이에요. 됐지? 자, 가겠습니다. 농업사회, 융합사회, 분화사회, 왜 프리즘이라고? 똑같은 제도여도 그 나라 상황에 맞게 다르게 변해버려 이렇게. 프림 사회고요. 자, 전위사회라고 그래. 개도국이고요. 그 다음에 안방이 왜 안방일까? 안 보여서 그래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안방이 되는 거고 오피스는 공개되니까 오피스예요. 사무실 모델이고 우리는 어디야? 사랑방이야. 사랑방이 뭔지 알죠? 집에 있어. 근데 외부 사람을 접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분명히 집 안에 있으니까 후진국 모습이 있지만은 개방되다 보니까 외부 사람 들어오는 거니까 개방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이제 사랑방 정치대. 우리나라 사랑방 정치하는 사람 있는데 운영궁에서 우리 대원군이 하셨잖아 지금. 그지? 가봐서 한번 가봐. 거기 재밌어요. 가보면 그 언제 가야 되면 결혼식 할 때 가야 돼. 그러면은 문이 있잖아. 옆으로 안 열리고 위로 열려 이렇게. 쫙 열려갖고 다 위로 날개처럼 열려요. 궁궐도 이렇게 열려요. 궁궐도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또 올라가. 이게 어떻게 올렸나 몰라 그 무거운 거를. 문 이따만하다 나무. 그걸 막 위로 올려갖고 막 날개 치고 있어. 처음에 이거 해가지고. 일본 사무라이 영화 봐봐. 그럼 문이 쫙쫙 열리면서 막 만들어지잖아 이게. 우리는 그게 안 만들어. 정자가 만들어져요. 쫙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대원구 집이 정자처럼 생겨서 이렇게 큰 정자야. 가봐요. 그리고 있잖아 그 안에 거지 같아. 문이 뭐 여기 있고 가면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막 그래. 이걸 어떻게 자기에 침투하나 모르겠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이라고는 사람 하나 달랑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문이 하나 있고 또 문이 하나 이게 돼 있어요. 뭐 드라마 보니까 막 몰래 들어가던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리고 되게 조그마고요. 99칸인데 진짜 한 1m짜리 집이 99개 있어 그냥. 조그맣게 해가지고 가보십시오. 한번 나중에 한번 가봐봐. 자, 그래서 사랑방 정치, 사랑방 잘 나옵니다. 살라가 말레이시아래, 말레이시아 사랑방이래요. 내려가니까 이건 사무실이고, 난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밑에 걸 제일 좋아해요. 안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렇지? 왜 자유사상 갈까? 지 맘대로 해요.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거야 지금. 인텔리겐차라 그래. 배운 건 미국이야. 우리 교수님들 행동은 한국식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그렇지 않나 지금도? 배운 거 미국 학벌인데 행동은 한국식이란 말이야. 여기는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안방, 사랑방, 사무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올라가니까 누가 나온다? 프리즘 사회로 물어봐요. 프리즘 사회로. 요거 잘 나오는데 요 위에 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밑에 걸 좀 봐두십시오. 헤디 봐보세요. 헤디도 우리나라 특징이야. 첫 번째가 뭐다? 누구 베껴서 선유고 베낀 거야. 제도의 모방성. 두 번째가 형식은 미국 건데 실질은 지네 나라 거예요. 형식과 실제의 괴리,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인재가 부족하다, 부패가 만연돼 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자율적이에요. 법적 권한은 없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권력이 되게 많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자율적이다. 자, 프리즘사의 특징인데 이건 그냥 선유가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풀면 된다. 그냥 후진국의 특징을 좀 외워두십시오.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여러분도 알아요. 어디 있냐면은 어디 있어? 저기 8번 모순 상용성.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네로람불이야. 내감 로맨스고 남이한 불륜이라는 거 이게. 이거 원래 리그스가 한 말인데 이걸 우리나라 리그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인기 있다 보니 행정학과 비교행정론 그 인기 있었거든요. 그때 배운 국회의장께서 하신 말이야. 박희태인가 그 아저씨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올라가 봐. 형식주의. 형식은 미국 건데 실질은 한국 거예요. 표리부동성, 법의 의미가 달라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뭐 재밌죠. 상향 하향 누축. 이건 뭐냐면 세금 거둘 때 빼먹고 쓸 때 빼먹는 거야 지금. 전부 리그스가 만든 단어인데 이거 보면 처음에는 야 한국이 이 정도였어? 이 정도 맞더라고. 됐지? 이거 처음에는 역시 그래도 이걸 아니지 했는데 나중 먹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맞춰놨어 그냥. 이 50년대 60년대 나온 말이야. 전부 리그스가 만든 조어들이에요. 양초점성. 법은 없는데 실질은 세다 보니까 양초점성.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더블톡도 있고 표리부동성도 있고. 더블톡을 표리부동으로 표현하는구나 하고 내가 놀라워 이거 표현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천민작업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생산성 가지고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기업가가. 생산성이 아니라 정경유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돈 벌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격이 불확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가 아는 친구한테 싸게 해주고 아니면 비싸게 받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 아들한테 회사 만들어서 물건은 비싸게 팔고 앉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빼먹잖아 지금. 이게 이제 불확정성이고요. 전략 지출은 뭐냐면 여러분이 빼먹는 거야 지금. 전략 지출 밑에 가봐. 사회 관료들 상가 아래 상납금 같은 것들. 승진하려고 상납금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이거 리그스가 연구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글쎄요. 이거를 많이 물어본 문제는 없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나오는 게 주로 나오는 게 형식주의가 제일 많이 나와. 형식주의 이런 것들. 파슨즈입니다. 이거는 봐봐. 선진국은요. 봐봐. 내가 관료야. 누가 와도 똑같이 대해요. 이걸 비정의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진국은 안 그래. 누가 오냐에 따라 달라져요. 정의성이라고 그래요. 됐지? 정의성. 요새 보니까 검사들이 많이 그러더만 뭘 그래. 누구랑 안 할게 그냥. 누군 불러가고 누구 불려오고 막 그러던데. 개인지향이다. 능력이야. 얘는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파벌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능력지향이 되고 누구한테나 동등한 가치가 적용돼. 보편적이야. 얘는 안 그래요. 뭐다? 배타적이고 특수적이야. 귀속적이야. 타고난다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뭐다? 스페셜이야. 한 가지 전문가들이야. 근데 이 친구를 아까 봐. 왕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사회도 문화 다 있잖아 지금. 이걸 일반 행정가라고 그래요. 일반 행정가다. 산만성. 시각은 넓겠지만 산만하다는 소리고 얘는 스페셜이야. 전문가고요. 전문 행정가주의, 일반 행정가주의. 그래서 조심할 게 뭐다? 선진국의 특징이 뭐다? 전문가주의. 후진국 특징이 뭐다? 일반 행정가야. 하나만 더 할게요. 맞춰봐. 세속성이야.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선진국이에요.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배한다는 소리예요. 세속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버전이 아니고 세속적이라는 게 뭐 현실에 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이 지배한 사회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야. 이게 세속적인 게. 그래서 조심할 게 두 개밖에 없어. 일반 행정가가 뭐다? 후진국이고 전문가가 선진국이다. 혹시 세속성이 나왔을 때 그 세속이라는 의미가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지배이기 때문에 뭐다? 이게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됐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형식주의. 겉과 속이 다르다. 권위주의. 아래와 위가 다르다는 소리야. 권위주의. 아래 위가 다르다. 연고주의.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소리고요. 온정주의는 정의성, 감정이에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한다는 소리야. 이런 것들. 일반 행정가주의. 수능주의는 뭐냐면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나오는 게 형식주의가 제일 잘 나오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게 일반 행정가주의예요. 여기까지. 자, 생태론입니다. 자, 어디 연구했다고?
후진국 연구했고 이론이 목적이다 보니까 과학에 기여했다. 특히 거시 시각이다. 후진국에 대한 이론 개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환경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환경의 영향력을 인정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또 문제점도 있어요. 일단 거시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의지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걸 보지 못한 미시 요소가 간과돼요. 됐지? 두 번째, 환경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일방적 환경 결정론이다 보니 행정의 능동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였고 또 과학만 강조하다 보니까 처방성이 없고 특히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의 낙관 비관 비관적이었다는 문제 있습니다. 또 중범 이론이다 보니까 어디나 적용된 일반 이론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단점 봐보십시오. 단점 봐보니까 기술성이 간과되었다. 그다음에 2번이 미시 요소가 없다는 소리예요. 거시만 봤지 내부 미시 요소가 없다는 소리야 지금. 그렇지? 다시 1번 봐봐. 과학만 강조하니까 처방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 기술만 했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못 제시해요. 특히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의 비관이다, 낙관이다, 비관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맨 마지막 가니까 정태 균형 이론이고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비관적이라는 소리예요. 왜 정태적일까? 시간이 고정돼 있어. 60년대 고정돼 있죠. 60년대 우리나라 특징, 50년 특징. 시간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정태적이라고 그래요. 정태적이다. 환경 결정론이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3번 가니까 후진국만 설명했지 선진국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반 법칙이 안 됩니다. 얘는 후진국에 맞는 이론이야. 중범인 되겠지만 일반 이론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 자, 마무리하기 다시 천천히. 얘는 처방 이론이 아니라 뭐다? 과학 이론이다. 미시가 아니라 뭐다? 거시야, 거시. 그리고 중범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중범위적이다 보니 일반성이 없다. 또 미시다, 거시다 보니까 미시가 빠졌다. 과학만 강조하니까 처방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받는 거야. 환경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환경 결정론이다 보니까 행정의 독립성이 없다. 행정이 수동적이야 지금. 또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발전의 낙관, 비관, 비관이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체제론입니다. 얘는 왜 들어와? 얘가 어려운데 시험 거의 없어요. 자, 얘가 왜 들어왔다고? 자, 얘는 사회학 이론이에요. 자, 우리 국사 시간 가봐. 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또 뭐 있어? 고려, 조선. 진짜 몇 개 안 되네 우리나라. 전 세계 이게 긴 역사에 나라 몇 개 안 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딴 나라 되게 많아 이렇게.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자, 어때? 구조 달라 같아. 다 달라요. 고구려 구조하고 백제 구조가 다르잖아. 신라 구조 다르잖아. 하다못해 고구려하고 조선 다르잖아 지금. 그다음에 조선하고 대한민국 다르잖아. 다 다르지만 어느 사회든 간에 사회가 유지돼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첫 번째가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을. 두 번째 어떤 사회든 목표 달성 기능이 있어야 돼. 어떤 사회든 통합을 해야 되고 어떤 사회는 형상을 유지해야 돼. 이건 생물학의 아이디어예요. 생물 가볼까? 여기 아메바가 있어요. 아메바가 있고 이게 뭐도 있어. 치타도 하나 있고 인간도 하나 있고 푸바오도 하나 있어. 그렇지? 자, 형식은 같아달라. 다 다르게 생겼잖아. 생명체잖아. 그러면 아메바 어떻게 호흡할 건데? 그럼 호흡하는 방식이 있어 없어? 얘도 호흡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호흡해야 돼. 호흡해야 돼. 얘도 소화시켜야 돼요. 얘가 번식 다 해야 돼요. 다 구조는 다르지만 요런 기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생물학의 아이들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야 지금. 생물 현상 가지고 비교하듯이 고대 사회, 중세 사회, 현대 사회, 선진국, 후진국 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없어? 요게 바로 뭐다? 요 네 가지 기능이에요. 이거 파슨지 얘기예요. 이거만 있다면 어때? 구조가 달라도 요 기능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구조는 다 다르지만 호흡은 누가 하더라? 그다음에 소화는 누가 하더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요게 체제론입니다. 원래 생물학이었고 이걸 가지고 사회 현상 설명 사회학이었는데 이게 행정학에 들어와요.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아까 봤듯이 여러 나라 나열하다 보니까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비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기준 잡으려고 갖고 온 게 체제론이에요. 얘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용어가 좀 거지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그 분류사로 배우는 게 뭐다? 체제론의 아이디어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국사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지? 정치사가 있었고 문화사 있고 경제사 있지. 그러다 어떻게 해? 경제문란, 제일 뭐 정치문란일 거야. 정치문란, 경제문란, 사회혼란만 나왔나? 그러다 망해버리지 않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네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 균형 깨졌을 때 전체가 망한다는 겁니다. 갈게요. 체제론 봐봐. 체제는 전체입니다. 여러분도 체제예요. 뭐가 목적이다? 생존이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존하려면 여러분 내에서 요 필수 기능이 작동해야 돼, 안 해야 돼? 호흡을 해야 되고 순환해야 되고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 균형 깨졌을 때 전체가 망할 겁니다. 체제 봐봐. 전체의 위해, 목표를 위해 함께 구성하는 전체 구성 요소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요 체제가 있지. 요 체제에 요 아이템들이 있어 없어? 요 아이템들이 배열되어 있는 게 뭐다? 구조야, 구조. 다시 할게. 요 전체가 있다면 요 안에 많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요 아이템들이 배열되어 있는 게 뭐다? 구조야. 그리고 요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하는 역할이 있을까 없을까? 역할을 우리 뭐라 그래?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시 여기에 책상과 거리상이 막 나열되어 있지? 요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하면은 요 책상의 역할, 요 마이크 역할 이런 역할이 바로 뭐다? 기능이 돼요. 됐지? 그래서 다시 체제가 보세요. 전체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이런 전체는 분화돼 있어요. 근데 분화가 목적이 아니라 전체가 모여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 돼. 분화와 통합돼 있다. 봐봐. 내 안에 세포가 1억 개 있다고 하자. 이 1억 개는요 다시 분화됐어 안 됐어? 어떤 거는 소화기관으로 어떤 호흡기관으로 다 분화돼 있겠죠. 근데 분화되었는데 지 마음대로 움직여봐. 나는 죽었겠죠. 그럼 이 분화되었지만 전체 체계 있게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세포들은 지 의지가 아니고 어디 역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역할이 주어져요. 이걸 사회에 집어넣어봐요. 세포는 상관이 없는데 사회도 구조야. 당신들이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어 지금. 그럼 이건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역할 주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 자율성은 없죠. 거의 구조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갈게요. 체제론 읽어보시고 체제의 많은 요소들은 분화돼 있어요. 분화돼 있고 다 고유의 역할이 있어 없어? 있어. 너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 이게 다 모여가지고 통합돼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이러니까 봐봐. 어떤 세포가 그 심장 들어갔어요. 근데 심장은 또 심장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조그만 게 있을 거고 더 작은 게 있지 않을까? 그 어떤 요소들은 여기에 조그만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상위 요소로 서열화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심장이라면 여기는 허파라고 하자. 허파와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요 기능 간에 균형이 돼야 되고 요 기능 내 요소들은 서열화돼 있어요. 어려운 말이 뭐다? 그래서 밑에 있죠. 수직적으로 계층화돼 있고 수평적으로 서열화돼 있어요. 균형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러분 여기 10층짜리 건물이야. 그치? 요 건물이 건물로서 제 기능하려면 층마다 역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학원이야 지금. 그럼 요 학원에서는 요런 요소들도 자기만의 역할이 있어 없어? 요런 역할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 학원이 돌아갈 거고 이 건물이 돌아가요. 그렇지 않나? 내 세포도 마찬가지야. 어떤 세포는 좀 큰 역할을 해요. 그게 어떤 건 그 밑에 조그만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서열이 맞아야 돼. 그리고 이 호흡이다, 소화다, 이 좀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서 수평적 균형이 돼야 되고 수직으로 서열화돼 있어야 돼. 다른 얘기 들어볼까? 조선이 14세기에 나와가지고 무려 20세기까지 가요. 그럼 조선이 14세기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란 균형이 있을까 없을까? 진화해가면서 여기도 균형이 있겠죠. 근데 균형 깨지니까 망했다는 거야 지금. 됐지? 봐. 정치로 갈게요. 자, 정치 안에는 의정부가 커요? 아니면 정치가 더 커요? 정치 안에 뭐가 있어? 의정부가 있는 거야. 의정부 안에 영의정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면 정치가 더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의정부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영의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네끼리 아래 위로 서열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수직이란 거야. 또 이 정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제도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그러면 사회 내에도 서열이 존재하겠지만은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균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야 조선이 건강할 거니까요. 이해됐지 이제?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가 있다? 요소 간 서열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요 기능 간에 뭐가 맞춰야 돼? 균형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서열이 존재하고 수평적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밖에 있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그래서 밑에 있죠. 환경과 상호작용이 있는데 조심할 거는 얘가 먼저 바뀐 게 아니야. 환경이 14세기에서 15세기로 15세기, 6세기 바뀌었어 지금. 바뀌니까 내가 따라 바뀐 거야 지금. 따라 바뀌니까 봐.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 나도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균형이 돼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동적 균형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 아까 생태론이나 비교행 정도는 시간이 고정돼 있어요. 60년대야, 50년대야. 고정돼 있다 보니까 고정된 데에서 균형을 찾아요. 그래 정태적인 거야. 근데 얘는 시간이 변해 안 변해? 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변하니까 따라서 바뀌면서 변합니다. 동태적이라고 그래요. 조심하자. 자, 여러분. 시간이 바뀌어요. 시간이 바뀐다는 건 종단이라는 소리야, 횡단이라는 소리야? 종단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비교행 체제론 종단 분석이야. 다시 14세기, 15세기, 16세기 시간이 변해요. 시간이 변하지만 조선은 균형 잡아야 돼요. 근데 14세기 균형 잡는 방법하고 18세기 균형 잡는 방법 달라요. 다르지만 균형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래야 조선이 건강해요. 이게 균형이 안 되었을 때 깨진다는 이론이니까. 됐지? 이게 어렵다니까 좀.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하신 분은 되게 어려워해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하면서. 그렇지? 아, 여러분도 저 10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크게 뭐 달라 안 달라? 겉보선 비슷해요. 근데 내부적으로 세포는 다 바뀌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10년 전 세포가 지금도 있다고? 그 새끼는 튼튼하네. 다 바뀌었을 거야 분명히. 다 바뀌었을 거고 아마 다 달라져요. 뇌도 다 바뀌었을 거야 지금. 근데 우리 똑같잖아 지금. 야, 그거 하면 영생도 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별 재미없어 그냥 하면서. 할게. 가끔가다 그 잊혀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60년마다 시작 리셋돼가지고 다시 하고 막. 그럼 다시 새로운 기분 살 수 있잖아. 그 오래 사니까 별로 안 좋은 게 있어. 안 좋은 기억만 쌓여가지고 있잖아. 이게 별로 이게 안 없어져요. 좋은 기억은 다 날아갔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자꾸 쌓여 있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후회만 더 쌓여요. 난 그래서 맨날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후회는 없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진짜 없나 걔네들은? 내내 후회인데 그냥. 그때 왜 안 했을까?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얼마나 그 투철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은 맨날 후회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 갈게. 어쨌든 수직이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다음 봐. 밑에 있죠? 내가 먼저 바뀌었냐 환경이 바뀌었냐. 환경이 바뀌니까 그냥 따라 바뀌어요. 수동적이야. 근데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동적이야. 근데 AGI에는 균형이 잡혀야 돼요. 동적 뭐라고 그래? 균형이라고 그래. 여기 좀 어렵습니다. 왜 동적이라고? 시간에 따라 환경이 바뀌니까. 근데 균형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래서 동적 균형이야. 내가 먼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적응한 거야, 지금. 여기 좀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어떤 생명체든 자꾸 안에서 없어져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순환 과정. 투입이 있고, 내부적으로 전환되고, 산출하고 활류가 돼요. 체제론의 특징이야. 순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입은 잘 보여요. 산출도 잘 보여요. 뭐가 안 보인다? 내부 전환 과정이 안 보여요. 그치? 투입도 있다. 요구나 지시. 산출도 보여요. 근데 전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환을 블랙박스 취급한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뭐가 목적이라고? 생존이 목적이라니까. 됐지? 근데 모으는 에너지는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럼 나간 것만큼 보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소모된 에너지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엔트로피를 뭐 한다고? 부정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이래. 나 몰라 그거. 자, 다시 모든 에너지 발산돼요. 발산되는 건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면 나갔기 때문에 나간 만큼 뭐가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이게. 그 얘기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따 문제 보겠지만 얘가 답이에요. 부정 엔트로피. 사멸 방지, 소멸 방지가 목적이야. 그치? 이러니까 나간 에너지 이상으로 새롭게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요. 자,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뭐가 목적이라고? 지금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때? 혁신적이야, 보수적이야? 보수적이야. 부정 엔트로피 보수적이에요. 지금 상태가 바람직하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됐지? 근데 이따 나중에 이론 볼 때 엔트로피를 긍정한 이론이 나와요. 빨리 소멸돼 버려야 돼. 그래야지 뭐가 새로운 게 나올 거니. 그게 혼돈 이론 같은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혁신적이에요. 균형이 아니라 깨버려야 돼. 깨야지만 새로운 게 만들어질 거니까. 어쨌든 이 지금 균형 목적이야. 부정 엔트로피. 그다음에 왜 동태적이죠? 시간이 변하잖아. 근데 내 고유한 속성 그대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동태적 뭐라고 그래?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다 바뀌었지만 겉으로 되게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그래서 동태적이지만 항상 그 균형 유지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만약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지 않는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 난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들어왔을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때 내가 바뀐다는 소리야 이게. 그렇지? 그다음에 등종수야. 이건 뭐냐면 14세기의 조선이 균형을 잡는 방법하고 18세기 잡는 방법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렇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균형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등종국성이라고 그래요. 됐지? 밑에 있습니다. 순환 과정이다. 사멸 방지할 에너지 받아들인다. 부정 엔트로피. 그 다음에 시간이 변하는 게 변해요. 변하지만 나 고유한 속성은 있어야 돼 없어요. 동태 항상성. 그 다음에 균형 잡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시간도 다 달라요. 등종국성.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안에 전부 정치, 경제, 사회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필수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필수 다양성. 그 다음에 이러면서 14세기 조선보다는 15세기보다 16세기가 훨씬 더 발달한 사회일 거야. 이걸 체제가 진화했다라고 그래.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 요 균형이 있어요. 요 균형 유지가 목적이야. 근데 이 균형에서 이탈했어. 이탈해버리면 새로운 거 만들려고 그래. 원상 복귀하려고 그래. 원상 복귀를 부정 환류라고 그래요. 긍정 환류는 이걸 깨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게 긍정 환류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원상 복귀하려고 그래요. 이걸 부정 환류라고 그래. 밑에 있죠. 표준 규범 이탈했을 때 이걸 잡아서 원상 복귀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이야 보수야? 보수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두 문자가 순부동 등필진이야. 순부동 등필진 해가지고 순부동 등필진. 근데 맨날 답이 부정 엔트로피야. 부정 엔트로피. 요게 사회에서 책이 있다만 책인데 내가 지금 10분, 20분 만에 설명한 거 지금 힘들어요. 그다음에 환경 결정론 맞죠? 균형 이론인데 환경이 변하니까 따라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동적 균형이라고 그래요. 것이다 보니까 뭐가 간과되었다? 미시가 간과된 거야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체제의 네 가지 기능이 뭐라고? 영어로 AGIL, 한글로 정목 통용이야. 적응 기능, 그다음에 목적 달성, 통합과 레이턴시 해가지고 형상 유지까지. 그다음에 적응가 봐. 누가 한다? 경제가. 목표는 정치나 행정이. 그다음에 균형은 통합은 경찰과 사법이. 어째 분화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밑에 건 내가 그린 겁니다. 생물학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회학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봐봐. 사람이 호흡을 하고 순환하고 이건 어때? 실증이야, 관념이야? 실증 이론이에요. 근데 사회 현상은 어디까지가 경제고 어디가 사회야?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져.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생물학은 실증 이론이었는데 사회학에 들어오니까 관념론으로 바뀌어버려요. 됐지? 다시 할까? 얘는 호흡이야. 정해져 있어 이거는. 검증돼요. 근데 대통령이 하시는 건 정치야, 문화야, 경제야? 대통령이 그러면 기업과 하는 건 경제인가? 헷갈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정치다, 경제다 막 가르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관념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실증론인데 행정이 들어왔을 때 뭐밖에 안 된다? 관념론이에요. 그리고 보다시피 시간이 변해 안 변해? 변하면서 균형 잡다 보니까 동적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넘어가면 나올 겁니다. 체제론이야. 똑같아. 행정을 뭐로 본다? 전체로 본다. 전체 환경 속에 생긴 연구한다. 거시론이에요. 특히 봐봐. 구조가 다 달라 안 달라? 다 다르지만 기능은 있어 없어? 기능과 이거 비교할 수 있잖아 지금. 구조가 다르더라도 기능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명 구조 기능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조가 아니라 기능 가지고 비교할 겁니다. 기능 가지고. 이래버리 뭐가 좋을까? 미국과 한국, 한국과 인도 다 구조는 달라요. 구조는 다르지만 그 나라도 경제가 있을 거고 정치가 있겠지. 그러면 그 나라 정치가 누가 하는지 경제가 누가 하는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이 비교 행정론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게. 읽어보시고요. 파슨지 이론이고 왜 들어왔다고 3번에 있죠. 생태론의 문제가 뭐라고? 후진국의 나열만 환경만 나열하고 끝나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비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기준 잡으려고 얘가 들어왔던 거예요. 체제론 아이디어가. 할게요. 내려갑니다. 자, 앞으로 체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뭐다? 것이 전체예요. 전체 속에서 보겠다는 거야. 우리 비시 분석했어 안 했어? 계속 체제 분석이에요. 왜 체제 분석이지? 단순한 여기가 아니라 전체에서 제일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체제적에게. 그래서 체계적이다, 체제적이 나왔을 때는 항상 거시적으로 전체 틀 속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 행정학도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행정학은 용어도 많이 중요하죠. 그렇지? 용어 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용어가 전체 체계 맥락 속에서 왜 논의되는가를 몰라도 틀려요. 그것만 이해했다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 왜 들어왔지? 너찌가 왜 들어왔을까? 그럼 전체 속에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들어왔는 이해가 돼요. 됐지? 너찌 몰라 틀렸다고 하기보단 걔가 왜 논의되는가를 몰라 틀린단 말이야. 갈게요. 연구 분야. 그래서 항상 체제 이론은 거시적이야. 전체 속에서 봐야 돼. 읽어보시고요. 자, 목적입니다. 두 문자가 총목 개시관이에요. 개시관. 자, 왜 총체적이라고? 거시니까. 됐지? 왜 목적이라고? 요 요소들은 이미 역할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역할이 주어져. 목적론이라고 그래. 이러니까 인간 자유의지 없어요. 전체 속에서 이미 역할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 내 심장에 세포가 하나 태어났어. 그 새끼가 자유의지가 있을까? 아니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뛰어야 돼. 뛰어야 돼요. 걔가 자유의지 가지면 난 죽어요. 됐지? 근데 이거 생물학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사회학에 집어넣어봐. 이 친구가 어떤 사회현상의 어떤 구성 요소야. 그럼 이 사람 의지가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역할이 주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인간 자유가 없어 지금. 이게 문제점입니다. 갑자기 만적이 떠오르지 않아요? 왕후장상에 씨가 있냐? 왜 넌 왕이고 나는 노비인데 새끼야. 정해진 게 어딨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유주의 선언이야 그게. 맞잖아. 노비 혁명이라고 하지 말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선언이야. 평등주의 선언이고 우리도 있었어요. 미국은 언제 했어 그게? 1716년에 하잖아. 뭐 언제 했는데 그치? 그 전 올라가 봐. 맨날 노비 전쟁만 하지 말고 걔들이 뭐라고 주장했나? 그런 분명히 뭐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그때 했다고 말하면 좋잖아. 이왕 연구할 거.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 문제 그게. 목적론입니다. 왜 개서적이라고? 서열 있다니까. 그지? 정치 안에 의정부 안에 뭐가 이렇게 서열 있습니다. 개서적이고. 왜 시간중시라고? 봐. 14세기 표현했잖아. 그러면 시간중시 반대말이 누굴까? 공간중시. 비교행정률 공간중시예요. 시간 60년대고 미국, 한국, 일본 비교하잖아. 횡단 분석이라고 그래. 비교행정은 횡단 분석이고 공간이고요. 얘는 종단 분석이고 시간중시라고 그래요. 됐지? 그래서 횡단일 때 시간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정태적이야. 근데 공간이 시간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종단 분석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동태적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맨 마지막 아까 돌아갈게요. 생물학은 이게 검증된 실증이에요. 근데 사회학이 어디가 정치고 경제인지 갈라지지가 않다니까. 이러다 보니 관념론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이론인데 뭐가 문제다? 관념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됐지? 여러분 어떤 친구가 성리학이 정치사에 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건 어디 있어야 된다? 문화사에 있어야 된다는 성리학이니까. 그리고 내가 넌 조선을 잘 모르네. 조선의 성리학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정치에도 들어와 있고 경제도 있어 임마. 그리고 꼭 문화로 그 학문이가 문화로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나? 그 친구는 문화로 봤겠지만 그 책을 쓰신 분은 정치로 본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잖아 지금. 갈라지지 않아 이게. 근데 생물학인데 허파가 있잖아. 소화기관에 써 있어요. 이 미친 새끼야 이거는. 잘못 쓴 거 그냥.
아니 허파인데 왜 소화기관에 들어와 있어? 이게 잘못 쓴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나? 생물학은 갈라지지만 정치는 갈라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뭐다? 두 문자가 순부동 등필진, 그 다음에 총목 개시관이에요. 총목 개시관인데 잘 나오는 게 시간 중시하고 관념이 잘 나와요. 넘어갈게요. 과학이론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생물학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요 균형 잡혀 있는 나라가 어디밖에 안 돼? 선진국밖에 안 돼요. 막상 설명되는 게 균형 잡혀 있는 선진국만 설명되는 거지 이미 균형 깨져 있는 후진국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디나 적용되는 일반 이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과학화 요거 이랬어. 미안해.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일반 이론이 안 돼. 어디밖에 안 돼? 주로 선진국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게 후진국 설명하는 게 누구다? 생태론은 주로 후진국이었고 얘는 주로 선진국밖에 안 돼. 그리고 이 두 가지 합쳐진 게 누구다? 비교 행정론이야. 걔는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 키워드. 생태론은 주로 어디 쪽으로? 후진국 쪽으로. 체제론은 균형 잡혀 있다 보니까 주로 어디밖에 안 돼? 선진국밖에. 개독이 설명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전부 비교한 게 누구다? 비교 행정론이에요. 됐지? 가겠습니다. 선진국의 과학성이다. 그다음에 일반 이론 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 어디나 적용된 이론 만들려고 그랬어. 파슨즈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디밖에 안 되더라? 선진국밖에 안 된다는 거야. 됐지? 한개 봐보십시오. 평가. 과학화 맞습니다. 개방 취지 맞아요. 다 맞는데 문제가 뭐라고? 것이다 보니까 미실을 보지 못했고, 그렇지? 외부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부 전환이 안 보여요. 2번 전환이 안 보입니다. 전환 과정이. 세 번째, 환경 결정론이다 보니까 행정의 능동성 못 봤고요. 자, 적응만 하는 거잖아 지금. 능동성 못 봤고, 그다음에 균형 강조하다 보니 어디밖에 안 돼? 주로 선진국밖에 안 돼요. 후진국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 특히 개도국이 안 돼요. 그렇지? 균형이 깨졌으니까 이건 깬 다음에 불균형을 상정하는 거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됐고 또 균형 이론밖에 안 됩니다. 보수 영향이다 이런 것들 비판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할게. 여기는 어디 설명이다 주로? 후진국을. 얘는 어디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밖에 안 돼? 선진국밖에 안 돼요. 둘 다 공통점은 과학이고 결정론 똑같아요. 이렇게 요 두 가지 합쳐졌을 때 뭐가 돼? 비교 행정론이 돼요. 이제 현상이 있는데 문제 저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현상은 오늘 못하고 안 갖고 왔나 문제 있을 텐데 뒤에 있나? 문제 왜 없어? 제길? 나 하나만 줘봐요. 예.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이론 도입했죠. 뭐가 있으니까? 보편성이 있으니까. 성공 실패? 실패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건 뭐다? 이게 보편성과 특성 논쟁이야. 답은에서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1번은 뭘까? 행태주의와 후행태주의 논쟁이에요. 과학 강조하는 게 행태주의, 기술 강조하는 게 신행정론이에요. 3번도 마찬가지. 가치 판단 강조하는 게 신행정학, 중립 강조하는 게 행태주의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내려갈게요. 다음 이건 뭘까? 이게 바로 뭐야? 역사 접근법이야. 키워드가 뭐다? 각종 정치의 진정한 성격이다. 특수한 방법이다. 특수한 방법. 네. 사례 연구다. 됐지? 전부 다 뭐다? 역사입니다. 이게. 행태론입니다. 행태 중심으로 현상 연구한 거 맞죠? 맞고 틀렸죠? 실천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실천은 처방이야. 답은 2번이야. 3번에 다시 모든 연구가 실천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응용된다. 이거 처방 이론이에요. 얘는 과학 이론이니까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 과학 탐구는 객관성 유지해야 된다. 가치 개입을 배제한다. 맞는 말이고 복잡 현상을 어때요? 전부 다 수량화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러니까 계량화 시키다 보니까 밑에 있죠. 모호한 정보를 양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최근 문제네 이거는. 4번입니다. 논리 실중주의 맞고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은 배제한다 맞고 틀렸죠? 가치지향이 아니라 사실지향이 돼야 돼요.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결정론이야. 규칙과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사회현상도 자연처럼 연구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왜 종합이라고? 인간 연구라니까 다 인간이야.
그게 종합이에요. 맞는 말이고 일반 법칙 맞습니다. 환경 안 들어와요. 폐쇄 이론이야. 답이 3번입니다.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다. 가치 중립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생태론 규범 이론 아니라니까. 규범 처방 이론 아닙니다. 얘는 과학 이론이에요.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고 가치와 사실을 옳은 거 찾는 거구나. 통합이 틀렸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리돼야 돼요. 분리돼야 되고 중립성은 맞습니다. 세 번째, 개별 국가 특성은 생태론이에요. 답이 4번이겠네. 그러면 집단 고유한 특성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연관 개체주의론이고요. 답은 4번이고 7번입니다. 집단이나 개인 행태를 올바른 이해를 해석을 위해서는 인정통은 맞아요. 이게 종합학문이야. 사람 연구를 다른 학문이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을 맞았고요. 자, 가치와 사실 구분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조작 정의가 뭐라고? 계량화시키는 거야. 조작 정의를 통해서 측정한다, 계량을 분석한다 맞는 말이고 개방 아니라니까 틀렸어. 답이 4번이네요. 폐쇄 이론이야. 거시도 아니고요. 미시야. 개방이다, 거시다, 체제론이나 생태론 쪽이에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개체주의 맞습니다. 가우스 답은 누구라고? 리그스라니까 대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경사이대야. 정경사이대. 대화가 틀렸습니다. 그냥 의사 전달로 표현하지 무슨 대화로 표현하냐.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너무 라이브한 것 같아요. 9번입니다. 가우스 맞죠? 그다음 환경 관련 맞습니다. 과학이론이야. 3번 틀렸습니다. 목표나 방향은 제시 못해요. 답이 3번이고요. 후진국에 작동하지 않아서 환경이 다르니까 맞는 말이고 10번입니다. 생태론 유기체 환경 관계 맞고요. 2번입니다. 유기체 맞고 환경 의존 맞습니다. 세 번째 환경 다른 게 맞죠? 그럼 틀렸네. 미시가 아니라 뭐야? 거시라니까. 4번 틀렸습니다. 미시가 아니라 거시가 돼야 되고요.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는 뭐다? 분화성이야. 분화성은 선진국이에요. 분화성. 자, 내가 정목 통영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갈게요. 12번입니다. 체제론이네. 정의 엔트로피는 빨리 소멸되겠다는 거야. 부의 엔트로피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답이 엔트로피가 소멸이야. 소멸. 소멸을 방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도 마찬가지야. 1번, 2번이야. 그렇지? 총체주의 맞고 환경 들어와 자각, 개방체제고 등 종속성이 뭐라고? 상황이 달라지면 적응 방식이 달라져요. 무조건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14세기와 18세기 달라요. 등 종속성. 올라갈게 13번. 가치 권위적 배분이야. 배분이니까 뭐가 돼야 돼? 내놓은 거니까 산출이 돼야 돼요. 그럼 누가 투입일까? 요구나 지지. 요구와 지지가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이나 정책이 산출이 될 건데 권위 배분이니까 뭐가 돼? 산출이 돼야 돼요. 답이 그래 산출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한 거야 지금. 진도는 포기야. 자, 수고했습니다.